안녕 여러분. 안녕. 잘 지냈어? 너무 잘 지냈다. 뭐하고 지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게 되나? 김범래가? 뭐 개인 얘기를 좀 미리 해보자면 나는 이직을 하게 돼서 와우. 지금 휴가를 소진 중이기 때문에 아. 지금 한 3일 정도 아무것도 안 했지. 연차 소진 안 한다더니 하네? 연차는 소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조 휴가 좀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소진한다고 한 다 합치면은 워킹데이로 따지면 한 일주일 쉬는 것 같다. 여행 같은 데도 안 가고? 생각해봤는데 요즘 비행기 값도 너무 올랐고 요즘 어딜 간들 내가 뭘 할까 싶기도 해서 이제 그냥 밀려있던 집안일들 좀 하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얼마나 밀렸길래? 집안일을 뭘 해? 보통? 아니 그 뭐 빨래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고장 났네. 언제 한번 기사님 불러서 고쳐야겠다.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들. 이게 또 평일에만 기사님들이나 혹은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치, 관리사무소에 그런 거 이제 언젠가 휴가 내면 해야지라고 미뤄놨던 것들 좀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요즘. 부럽다. 안느는? 나는 집 최근에 계약했고 와우. 가계약 말고 그냥 계약. 입주 날짜 정해졌고. 그리고 지금 한창 지금 오늘의 집 세일 기간이거든? 맞아. 근데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오늘의 집이 2월 달까지 세일인데 나는 3월 초에 입주야. 그럼 뭐 미리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다 옮겨야 돼 그거를. 근데 생각보다 그 세일 폭이 되게 큰 것 같은데. 또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을 거다. 내가 오늘의 집 고인물이라서 아는데. 나 이런 조언이 필요했어. 그렇게 해야 하나.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일단 지금 세일가랑 네이버 최저가도 한번 비교하면서 봐봐봐. 근데 나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오늘 집이 실제로 싸 되게 이번 할인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집에 내가 주문을 해야 되잖아. 그치. 거기 사람 사니까 못 보내놓잖아. 그러면은 여기다 다 주문을 해서 그것도 다 들고 서울을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좀 참고 3월 초에 그냥 뭐 할인은 끝나더라도 그때 그 집으로 바로 주문을 할 것이냐.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이제 앤서와 말은 굳이 그렇게 할인폭이 크지 않으니 기다렸다가 거기서 주문하는 것도 괜찮다. 나는 좀 몸이 더 편한 방향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좋아지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돈 차이도 그걸 넘어설 만큼 아득하지 않다. 뭐 끼케야 몇만 원 차이일 텐데 그럴 거면 몸을 좀 더 편안히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근데 그것도 있던데 요즘 평면도를 3D로 해가지고 이제 건물 배치해보고 맞아. 거. 그거 해봤어. 그러니까 괜찮던데. 근데 뭐 내가 쓴 거는 무슨 다른 사설보, 그러니까 오늘의 집게 아니고 오늘의 집도 3D를 컴퓨터에서만 지원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 하다가 진짜 터질 것 같은 거야 컴퓨터가. 나 그래도 컴퓨터가 막 구린 컴퓨터는 아닌데 그거 돌리니까 막 소리랑 막 펜 소리 엄청 나는 거야. 뭔지 알아. 맥북 쓰다 보면은 비행기 착륙하는 소리 나잖아. 그런 소리가 엄청 나는데 보통 그거는 좀 무거운 영상 편집할 때 그러거든 걔가 보통. 근데 3D 하나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버벅거려. 엄청 버벅거려서 또 그 효과가 안 나고 또 이제 어플로 좀 유명한 3D 어플이 있어서 깔아봤더니 내가 원하는 가구들을 배치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옵션들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때려쳤다. 손으로 그리고 있다. 손으로 그린 거 좀 보여줘. 아이패드에 있어. 나중에 인스타그램 한번 올려줘. 오케이, 왠지 되게 귀엽게 그렸을 것 같은데. 손으로 열심히 그렸는데 이제 나는 중요한 건 사실 뭐 구조 사이즈 이런 거는 사실 뭐 3D 그 사이즈 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데 나는 색 배치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3D를 서브를 했던 건데 작동을 안 해서 그냥 뭐 그런 걸 이렇게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에서 좀 배열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슬랙에서 얘기했지만 한번 음질 저하편으로다가 우리 집에서 한번 모여서 녹음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들으시는 분들 또 어떤지 한번 말해주고. 근데 우리 근황 토크하기 전에 댓글이랑 후원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나? 저번 타임에 우리가 후원을 맨 뒤에 읽어가지고 다시 댓글도 안 했고 그때도 앞으로 꺼내보면 네. 시드락포에버님께서 또 계좌로 이렇게 감정가를 보내주셨는데 시즌2 10화부터 15회까지 다 4,000원을 보내주시면서 와우. 딱 한 회분만 2,000원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13편 축의금 편. 축의금 10만 원 제목을 앤서가 뽑았는데 호텔 결혼식 가서 10만 원 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했는데 거기에만 2,000원의 감정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없었어요?
이유는 뭐 이렇게 궁금해. 이유가 너무 궁금해. 이게 뭐 원하시는 만큼 주시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뉴스 브리핑도 이렇게 여러 편에 걸쳐서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W 마운틴님께서 10,000원을 또 계좌로 후원을 해주셨고, 와우. 그리고 팟빵 후원으로 이제 우리 그 자취하는 사람이 더 알잘딱갈센 이거 이 시즌 바뀌고 제목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네. 그치, 제목이 원래 우리는 명사였지. 명사로 딱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읽어. 썸네일 속에 있는 게 찐 제목이니까. 근데 그게 텍스트에 없으니까 읽기 힘든 거지. 경기도민의 저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는 것 같아. 맞아. 그거에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께서 1,000원, 그리고 그 전 건 뭐야? 그 우리 극복하는 거. 극복하는 거? 번아웃. 요즘 번아웃. 어떻게 지내냐? 번아웃. 다들 어떻게 극복해. 지내? 극복해? 지내? 극복해? 아니야, 지내 아니야. 극복해.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번아웃 콘텐츠 편. 번아웃 편.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언급해야 될지 모르겠네. 거기에 또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께서 1,0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하나씩 오랜만에 읽어보는 걸로.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댓글 읽는 거? 왜냐면 오랜만이니까. 실제로 오랜만이구나. 저번에 안 읽었으니까. 오케이. 근데 나 궁금한 게 우리 지금 풀로 구독자 수 1,300분 정도 네. 되는데 우리 원래 어느 정도였죠? 보통 1,200 초반에 있다가 최근에 또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그거 맞죠? 왜냐면 내가 몰랐던 건가 이 숫자를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늘기는 는 건 했던 게 맞아. 800에서 1000 넘어가고 1000에서 1300 되는 기간이 좀 짧았어. 그리고 내가 그래서. 유튜브도 1,452명. 아니 유튜브는 한 이쯤 했던 것 같거든? 유튜브 비슷했던 것 같은데. 구독자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이랑 오히려 더 있고. 또 구독하시는 분들이랑 있어가지고 맞아. 주에 한 7분씩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나는 플로가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어쨌든 댓글 읽어볼까? 나는 플로 댓글에 원래 지난번에 읽으려다가 이번에 읽는 건데 콩팡님이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재미있어서 누를 때마다 앤서님인가요? 그분 주제만 나오네요. 이거 봤지. 근데 처음 들으셨을 때 되게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가? 처음 들었는데 앤서님 주제가 많다라고 하니까 클릭을 꽤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뭐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보시길. 네. 장난입니다. 장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에 저도 댓글을 읽어보면 가영찡님께서 여러 가지 짤을 올리면서 귀여운 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거 그 시바견을 타고 있는 일론 머스크 짤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치. 이거 예전에 코인 도지코인 시절에 진짜 자주 보이던 짤이었는데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고. 도지코인 아직 살아있던데? 뭐 살아는 있겠죠. 네. 죽진 않았더라고. 다들 이제 관심이 없네. 저번에 그 안내님이 이제 지역을 고를 때 자기가 자취할 만한 지역을 고를 때 분당은 약간 서울 같아요. 그 경기도에 저저 얘기하면서 분당은 명예서울 아니냐 거기는. 그리고 내가 과천도요 이랬는데 안내가 과천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딜 껴요 과천이 이런 근데 느낌이었죠. 밀물처럼 님이 발끈하셨어. 과천은 4당과 10분이에요. 아니 맞아. 근데 분당보다 서울에 더 가깝지. 오히려? 이거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안내가 모르는 거지. 그치. 과천이 훨씬 비싸고 저는 좀 더 가깝죠. 그죠. 서울에.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 감정적인 피셜을 내린 거예요. 마음의 거리, 심리적 거리가 안느 피셜. 안느 피셜로 분당은 뭔가 그 신도시 느낌이 미친 듯이 나거든요. 근데 과천은 죄송한데 그런 느낌이 좀 안 나가지고 세대 문제일 수도 있어. 우리가 한창 학생 때부터 막 과천이랑 분당분당해서 맞아. 거기는 그리고 내가 가봤는데 진짜 삐까번쩍 하거든요. 거기는. 근데 과천도 과천도 가면 좀 삐까번쩍하긴 한데 서울대공 아니야. 생각한 거야. 과천은 약간 일산 느낌이야. 우선 이분이 조용히 얘기한 건 더 있어. 이분이 얘기한 건 더 얘기해봐요. 심지어 전화번호의 지역번호도 02입니다. 그럼 서울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전화국은 지역 단위로 끊는데 그게 행정구역이랑 100% 일치하진 않아요. 그 경계선은 또 흐릿흐릿하구나. 그래서 과천은 02고 이게 광명의 일부 지역도 02로 시작합니다.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서울인 척 할 수 있겠네. 살면서. 그럼요. 그래서 밀물처럼 님이 이를 바득바득 하시면서 미안해요. 근데 뒤에 다 이제 농담이에요. 알지. 서울이면 어떻고 경기도면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웃음 표시하셨는데
이 깎게물고 하신 거예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이 댓글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번에 댓글이 뭐 내 기분인,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댓글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내가 이제 갑자기 상의 없이 공개 방송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코멘터리도 달렸었고, 제가 지금 댓글을 못 찾았는데, 추로랭이님, 수업 제고 오신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자체 휴강합니다. 뭐 그런 것도 추로랭이님 있었고. 진짜 오랜만이다. 그리고 이제 공개 방송에 또 환호를 보내주셨던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공지를 올리도록 하고요. 이런 말들 말고도 나는 이게 좀 댓글이 재밌었는데, 시드락포에버 님이 자취러가 더 알딱딱한 센 여기다가 MZ세대 사이에 계시다가 M으로 넘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목도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가? 왜냐면 알잘딱깔센을 저는 이미 죽은 말이라 생각하거든요. 약간 이미 어쩔 TV만큼 이미 죽어서 이제 사어다 사어. 그러니까 이제 유재석 같은 예전 세대 코미디언들이 TV에서 하면 사실 죽었다 하잖아요. 이게 못 쓴다고 이제는. 사망 선고라고 하죠. 네. 그런 단어라 생각을 해서 그거 뭐 플러스 이제 내용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정정을 하자면 저희는 MZ에 걸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우리 M은 맞잖아. 우리 원래 밀레니얼 세대고 그러니까 우리 다 밀레니얼 세대. M세대지, M세대. 근데 MZ 세대 맞지 우리. MZ 세대가 그치 M 플러스 G니까 우리 MZ 세대 끼는 거지. 원래 G 세대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끼는 거예요. MZ에 묶여서 같이 묻어가는 것만 해도 좋은. 그리고 최근에 남겨주신 댓글들 다 너무너무 잘 봤으니 못 읽어드리더라도 저희가 너무 개념치 마시길 부탁드리고 또 얘기 이어서 가볼까요? 또 읽을 댓글 있나요? 하나만 더 읽어보면 플로에 집에 있어야지라는 님께서 백두산 관련 팟캐스트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소재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는데 요즘 백두산 요즘 핫하죠? 이거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백두산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장백산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네네. 아니, 백두산도 원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백산 뭐야? 하지 않았나? 백두산? 백두산 한 적 없죠. 한 없어. 그래? 그러니까 보통 백두산 얘기하면은 뭐 외교 정치학적으로 이제 장백산이냐 뭐 백두산이냐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과학적으로는 조만간 터질 날이 머지 않았다. 그렇죠. 몇십 년 안에 우리 생애 내에 터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터졌을 때 북한이 멸망했을 때 어떻게 점령을 해야 되느냐까지도 막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더 해주세요.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 2로. 그러네요.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라는 편을 했을 때도 백두산 얘기가 왜 없느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멸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새 좀 들거든요. 제가 보기엔 준비하다 멸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출생률도 그렇고 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궁금한 소재를 추천해 주시는 건 저희는 언제나 환영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우리의 토크로 돌아와서 내 집 얘기는 근데 저번에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좀 사고를 더 안 끌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최근에 그러니까 챗GPT 편을 지직선에서 사실 진행을 했었잖아 몇 주 전에 근데 그거를 나 없이 앤서랑 범리애가 둘만 진행을 했었고 나는 그걸 안 들었어. 앞부분만 조금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영상에 그 썸네일이 챗 GPT 빡 박혀 있잖아. 로고가 강력하게. 그래서 나는 근데 그때 그걸 처음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안 듣고 넘어갔어. 근데 그 뒤에 이제 알게 된 거지. 챗 GPT가 보고 그거에 대한 영상이 막 올라오니까. 근데 거기에 같이 묶여서 지지익선 영상도 계속 보이는 거야. 그 썸네일이. 그래? 나는 구독을 했으니까. 구독을 했어? 고마워. 야, 몇만 명대 유튜버가 우리도 구독해주고 알림 설정도 해주라.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 GPT 나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사용해보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직선권 재생이 안 되는 거야. 이 왜 이러는 걸까? 내 마음의 짐인가 봐. 그런 거 아니야? 영상이 아니고 맞아, 얼마나 길어. 긴지도 알고 이러니까. 보통 지금 챗 GPT 이제 사용법 알려주는 영상들 뭐 20분? 짧게 볼 수 있는데 지직선은 무슨 영상도 아니고 뭐 1시간은 아니지만 그 아래 시간대를 들어야 되니까 내가 그리고 내가 못 찾잖아.
그치. 중요한 그치. 부분만 찾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못 듣고 있다. 근데 엑기스만 찾기에는 사실 뭐 구글 검색을 하는 게 맞아. 가장 빠르고 제일 좋은 건 챗 GPT한테 물어봐야지. 맞아. 근데 나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 나는 영어로 많이 하니까 지금 영어 크리에이터들도 챗 GPT 관련 사용법을 올리고 있거든. 그리고 나도 실제로 나는 한글 버전은 안 쓰고 뭐 별로라고 해가지고. 한글 버전이 없지. 근데 할 수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한글로 물어보면 한글로 대답을 하는 거고 그냥 GPT 자체는 버전이 따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한국어로 하면은 퀄리티가 떨어진다 하더라고. 그건 맞아. 훨씬 떨어져. 그래서 나는 그냥 영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뭐 그냥 유튜브 내가 유튜브 나 스크립트 좀 써줄 수 있어 하면 막 써주려고 이거 얘기해줘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마침 이번에 앤서가 뉴스 브리핑으로 또 다른 이면에 챗 GPT에 대한 얘기를 해줘서 되게 요즘 요게 핫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이야기해보기 되게 좋은 주제이기는 하지. 그치. 한창 이슈니까. 근데 나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본디가 핫했던 거 알지? 본디라고 싸이월드인데 사실 해보진 않았는데 인스타에 하도 떠서 미니홈피 같은 거 그냥 또 흘러가는 메타버스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이미 흘러갔지 않았어? 이미 갔지. 근데 본디가 벌써 흘러갔는데 한창 잘 될 때는 진짜 다 했어. 모든 인스타 스토리에 만들었으니 오라고 링크 다 달려있고 마치 이것이 제2의 싸이월드처럼 되려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글로벌처럼 뭐 제2의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되려나 했는데 금세 또 사라지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또 예전에 그 음성 플랫폼 뭐지? 이름 까먹었다. 5글자였던 클럽하우스 때도 지켜봤고. 그래서 챗 GPT도 약간 그렇게 훅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실 우리가 챗 GPT 이전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시즌에 IT 쪽이 확 조명을 받으면서 3대 키워드였잖아. 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메타버스, AI. 그중에 코인, 메타버스, 개같이 멸망하고 지금 AI 마지막 지금 스프린트를 뛰고 있는 거거든. 모르지 않는 말처럼 얘도 꼬꾸라지면서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만 살아남아서 더 승승장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참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왜냐면 그 순간에는 잘 되는 순간에는 이게 세상을 집어먹을 것 같잖아. 항상 모든 간에. 근데 아니었던 경우를 또 많이 봤으니.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기업 경영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메타버스 뭐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어쩌고 할 때 그런 기업들 정말 많이 나오고 주가도 막 상승세를 치고 그 와중에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 메타로 바꿨지.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가 망했잖아. 그치. 그리고 아예 망했나? 사실 갔지. 그럼 존재는 하잖아. 아니 존재는 우리와 하지만 함께 가잖아 지금. 근데 사라지진 않았잖아. 우리의 미래의 메타버스가 뭐 현실 생활을 대체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의 그 흐름은 사실 좀 약해진 것 같긴 해. 근데 코비드 나는 때만큼. 왜냐면은 그거 알지? 버추얼 인플루언서. 그거는 생각보다 지금 불씨가 남아있고 약간 탈라고 하거든? 버추얼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이 이렇게 입혀서 하시는 거 그거 말하는 거지.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인플루언서야, 걔가. 그치. 가상세계에 존재. 이것도 종류가 두 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인격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예 인격체가 없는 3D 모델이 나오는 경우. 그건 그리고 버추얼 휴먼. 그건 버추얼 휴먼. 근데 휴먼의 직업이 인플루언서면 버추얼 인플루언서 아니야? 잠깐만, 이거 정리를 해보자. 정리 좀 해봐.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창조된 캐릭터. 그치. 애초에 창조된 캐릭터고 그거를 연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3D 캐릭터인 경우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게 버추얼 휴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실시간 트래킹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서 얘기도 하고 하는 거지만 음성 변조되고 그 사람의 모습 위에 이제 캐릭터가 덮어 씌워져서 그거가 이제 유튜버로 많이 나오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명명하는 게 다른 건가? 근데 내가 봤을 땐 둘이 똑같고 만드는 방법만 다른 거고 그리고 범례가 앞에 말한 거 있지. 걔도 사람의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왜냐면은 만약 걔가 춤을 춰 이러면 결국에 사람이 추고 모션 캡처로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게 결은 조금 다른 게 본체가 있냐 없느냐. 그러니까 인형 탈을 쓴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거지. 있냐 없냐. 펭수가 그렇지. 안에 사람이 고정되어서 한 명이 딱 데리고 사냐. 펭수를 그 캐릭터가 아니면은 펭수 탈이 있고 그 안에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매번 바뀌어서 하냐. 혹은 펭수가 사람이 안 들어있어도 스스로 움직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이거야. 펭수를 만들 때 그러니까 지금 펭수를 예를 드는데 펭수를 만들 때 사람의 손이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때 없을 순 없다는 거지. 그 뒤에는 없이 운영을 하더라도. 근데 그 목소리도 달라? 결국에는 녹음을 할 거 아니야. 모든 거는 사람의 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말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겠는데 성공했다가 아니라 아직도 아직 나오네? 이걸로 활동하네 요즘?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그건 좀 본체가 있는 느낌이 강하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쪽에서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펭수는 사실 한 명이 정해져 있잖아. 목소리도 걔 혼자 내고. 그치. 사실 다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호응하는 탈을 거지. 쓴 누군가가 인플루언서가 숨은 인플루언서가 있는 건데 사실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그 존재를 밝히지 않고 보여줄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그 앞에서 나온 걔네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버추얼 인플루언서 4인조 여자 그룹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춤을 출 거 아니야. 그럼 그 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댄서가 투입이 됐겠지. 근데 그 댄서의 다음은 또 똑같은 댄서일 필요도 없고 그 댄서가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알 것 같아. 나 지금 뭔지 딱 이해를 했어.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카카오 TV에서 계속 뭐 했었는데 소녀 리버스인가 그런 예능 같은 걸 했어. 근데 캐릭터에다가 이제 본체들은 다 따로 있고 그 본체들이 캐릭터의 탈을 쓰고 경연을 하는 뭐 그런 예능이 있었고 그게 조금 생각보다는 잘 됐었던 것 같아. 이게 있었는데 지금 안느가 이야기하는 거는 메이브라는 신인 걸그룹이 있잖아. 메이브야 이름이? 이름이 메이브야. 그 막 음악 중심에도 나오고 인디가요에도 나오고 엄청 예쁜 4명. 에스파 같은 거. 약간 에스파 같았어.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거를 또 뭐 SM에서도 할 거다 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걔도 예시고 그 외에 진짜 인플루언서, 틱토커 혹은 뭐 쇼츠 찍고 하는 여자 남자 그 인플루언서들을 봤는데 내가 뭐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뜬 거야. 인기 영상이어서. 근데 구독자 수도 꽤 많고 팬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봐도 귀엽고 예뻐. 그러니까 신기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존재가 그냥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눈이 가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진짜 다 죽은 줄 알았거든. 왜냐면은 그 에스파도 에이스파 뭐지? 아이 카리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요즘 또 잘 안 하잖아. 그래서 반짝이고 말았나 했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에서는 잘 굴러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메타버스가 나는 안 해. 나는 안 하는데 나는 원래 안 했는데 하는 세대들이 있었잖아. 그 뭐지? 메타버스 제일 유명했던 플랫폼? 제페토? 제페토는 아직도 회사도 따로 있고 잘 굴러가더만. 그래서 망한 게 맞나? 이게 궁금해. 근데 이게 망했다는 게 그냥 우리의 방송적 표현인 거지. 정말 그 산업이 리터럴리 망했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사실 내 질문은 그게 아니라 예전만큼의 주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난 궁금한 거야. 그 예전만큼 주목이 없는 게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이 없는 건지. 우리 주변은 안 하잖아. 제페토 이런 거. 안 하지. 근데 우리 밑에 세대들은 엄청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뭐 그런 거지. 우리가 모르니까 좀 잘 안 되나? 이거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잘 안 되는 건지 이걸 내가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확실한 건 그건 거지. 주목도는 떨어진 거는 맞고. 그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주로 주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비드 행태에 있었을 주가 때 많이 떨어졌어? 페이스북? 아니 근데 페이스북은 나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회사라 생각하지 않아. 왜 메타만큼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회사가 어딨냐? 이름이 메타인데. 이름을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메타로 바꾼 거지. 아니 메타버스가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냐라의 정의를 따라가 보면 사실 메타가 혁혁한 공이 있긴 해. 그러니까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냐? 나는 2004년에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 안에서 스스로 남았고 그치, 뭔가 새로운 개념이 아닌데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유대하고 다 했는데 만나서 밥도 먹고 했는데 그럼 그건 메타버스가 아니냐 했을 때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잡을 때는 사실 그 구 페이스북 현 메타가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사실 그 메타라는 회사가 뭐 페이스북도 망해가고 제일 대표였던 제품이었던 뭐 그런 거에 주가가 당연히 영향을 더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내 말은 메타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다 떨어지고 있다. 이건 난 좀 어불성설일 수 있다. 근데 약간 그런 거지. 뭐
예전에 코비드 땐 그런 거 있었어. 메타버스 플랫폼이 꽤 있어서 사람들, 직원들 보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출근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기억나. 엘리베이터 누르고 얘기했었는데? 사무실로 이거 가고 뉴스 브리핑으로 했어 이것도. 했었어. 그렇게 해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우리 그 업체에서 우리 뭐 30몇 층짜리 메타버스 빌딩을 만들어 놓고 각 층별로 임대를 줄 것이다. 이 얘기도 했어. 그래. 했어. 땅도 살 거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됐나를 돌이켜 보면 예전만큼 흥하진 않고 있다. 그렇게 예전에 보는 거지. 그리던 그림은 없지만 내 말은 다른 산업군 쪽에서는 또 빛을 발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그치. 제페토 관련해서. 다른 쪽에선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산업계를 뒤흔들었던 메타버스 열풍 혹은 지각 변동 그거는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미연에 그쳤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메타버스라는 게 그치. 우리의 이런 행동이 좀 제한됐던 코비드 형국에서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길이 될 수 있겠다. 메타버스로 하여금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어스2였나? 땅도 팔고 맞아. 그거 관련한 코인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류의 좀 해석은 많이 사라졌다는 거지. 지각변동까지는 이제는. 아니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테크 기업들을 선두로 해서 재택근무를 없애는 와중에 메타버스가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 근데 나는 뭔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나는 또 엔터 쪽에 내는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사실 제페토라는 회사는 되게 잘 되고 있거든. 왜냐면은 나는 그 척도 중에 하나가 사람을 뽑냐 안 뽑냐라 생각해. 회사에서.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제페토 그 사업이 네이버 거지만 사업이 진짜 저물어가. 그럼 난 사람을 절대 뽑을 리가 없다 생각하거든. 사업을 축소하면 축소했지. 근데 이미 자회사로 다 빼버리고 사람도 다시 그러니까 따로 뽑고 이런 행국을 봤을 때 생각보다 안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나는 들었었거든. 근데 제페토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좀 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가 많아지는 것과 메타버스라는 테마 또는 메타버스라는 산업군은 좀 따로 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본체가 있고 그 위에 캐릭터를 씌워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하면 난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 했던 거기서 나온 건 맞지. 그치. 그 즈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따로 기술인 건 나온 게 맞는데 아니라 거기 묶어서 같이 나왔잖아. 근데 이제 따로 활동을 하는 맞아.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메타버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어.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머릿속에 청취하시는 분들도 하고 싶은 말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각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메타버스의 정의가 다 달라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나한테는 메타버스는 그거야.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 그 영화 알아? 알아. 스필버그. 스필버그 영화 있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공간이 있고 거기 내가 접속할 수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가상세계. 가상세계가 있고 나의 그 현실 세계에서 확장돼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떤 막 캐릭터를 만든다던가 뭐 그런 본디 같은 것도 메타버스라고 생각은 안 돼. 그냥 미니홈피의 연장선인 거지. 근데 방금 얘기한 걸로는 본디가 메타버스. 그러니까 그게 내 실제 주체가 그 본디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SNS의 형태인 거잖아. 잠깐만. 그러니까 진짜로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오는 그 형태를 나는 오큘러스를 메타버스라고 생각해. 오큘러스 그 기기를 내 통해서 아바타로 접속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 아바타로는 그냥 확장이라고 보기 어렵지. 그래서 이것도 게임 같은 거니까 사실 그거는. 그런 게 있지. 그래서 AR, VR 해가지고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냐, 버추얼 리얼리티냐 뭐 그런 얘기를 또 나눠서 시장을 형성하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 뭐 어려운 거야 이게 사실. 정말 예전으로 가면은 이미 2000년대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었고 게임이 있었고 그땐 게임이라고 불렀지.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있었다. 맞아. 이 얘기 했었지. 이 얘기도. 다 했을 거야. 그래서 기억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중론은 그거지. 현실과 연결된 가상세계. 그치. 그게 가상으로만 존재하면 그건 게임인 거야. 하지만 가상세계에서의 내가 뭔가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현실과 연계된 뭔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메타버스다라고 발표를 하고 중론이 됐지만 그게 게임 클랜이랑 뭐가 다른 포켓몬고도 사실 그럼 맞네. 그치. 포켓몬고가 AR 게임으로 굉장히 대히트를 한 작품이지. 그러면은 뭐 사실
뭐 어쨌든 잘 되면 좋겠다 라는 거고 사실 정의는 나는 뭐 그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그치. 다 마케팅 정의도 마케팅이잖아. 그치. 그치. 정의는 마케팅이고 공략이지만 그걸 이제 수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어차피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 그래서 어쨌든 3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상화폐는 이제 법률 아까 개같이 망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는 뭐 개같이 망한 것 같진 않아. 살아 있었어. 내 말은 화폐의 역할을 실제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화폐로 자리를 잡았다 생각해 나는. 오히려 그 광풍이 꺼지고 나서 오히려 화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생각이 있겠다. 들었어. 어쨌든 가격을 떠나서 그러니까 뭐 진짜 우리가 막 그 투기하는 그런 성질은 빼고 실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것도 사실 앞에서 좀 내가 과장해서 얘기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코인이라는 것도 나눠서 봐야 돼. 우리가 메타버스 나눠서 봤지만 코인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나눠서 봐야 돼. 그치.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지금 주가가 높지. 엄청나게 높지. 우리가 그 코로나로 굉장히 고통받던 시절에 쿠브라는 앱을 다들 까셨을 거야. COOV. 질병관리청. 쿠브. 자기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해주는 거. 근데 그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앤서 맞았다, 안 맞았다, 뭐 법례 맞았다 이렇게 저장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맞은 사람도 맞았다고 바꿀 수 있고 이게 조작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된 거고 방금 앤서가 질병관리청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이 만든 거야. 민간 기업에서 만든 거고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고 전 국민이 사용했으니까 내가 보기에 한국에서 블록체인으로 그만큼 고객을 많이 확보한 회사는 거기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인터뷰를 했었지. 돈을 받을 순 없잖아. 거기다가. 그렇다고 러닝할 때 드는 비용 그 코스트를 다 국가 보고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얼만큼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의 막 몇백억씩 손해를 봤다 이런 인터뷰를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속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 몇백억 손해봤다에 속으면 안 된다. 그치 뭐 그만큼 또 명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분 정말 잘 될 거라 생각해.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블록체인은 승승장구하고 있지. 왜냐면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블록체인의 전 국민적인 참여가 오히려 블록체인의 효과성을 입증한 거잖아. 사실 비트코인이 이미 입증하긴 했지만 그래서 블록체인은 잘 되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어떻게 됐느냐를 이제 얘기했을 때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풍이 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투자로서의 광풍은 투기로서의 광풍은 꺼질 수 있으나 난 국권이 살아서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메타버스 얘기했고 이제 AI 챗 GPT가 과연 이 광품이 사그라들 것이냐 계속 이어갈 것이냐. 근데 나는 뭐 사그라들던 계속 이어가던 지금 광풍이 불 때 우리도 챗 GPT 컨텐츠를 찍어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네네. 네. 나 혼자 찍어낼 수는 없으니 협의를 부탁한다. 갑자기 쌤이 나온 것 같아. 근데 이럴 때 찍어내야지. 근데 뭐 챗 GPT는 내가 보기엔 꼭 챗 GPT가 아니더라도 지금 사실 챗 GPT가 거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데 사실 여러 기업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충분히 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 그런 생성형 AI를 붙일 예정이긴 한데 근데 나는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내가 도움이 되는 방향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서의 메타버스나 아니면 암호화폐에서 돈 번 사람도 많고 뭐 내 주변에도 차 한 대 뽑고 뭐 집 바꾸고 뭐 그런 사람 많았지만 그거는 타이밍 싸움. 그치. 뭔가 흐름 싸움 뭐 그런 게 있고 메타버스도 뭔가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보긴 했는데 이게 맞나?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챗GPT는 확실하게 혹은 생성형 AI는 확실하게 내 인생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게 너무 난 확신이 들게끔 해주는 것 같아. 이게 어떤 투자로서 다가온다라기보다는 툴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GPT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써먹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전의 광풍 같은 건 어떠한 현상 같았다라는 거지. 그 현상에 잘 올라탄 사람들이 뭐 큰 이익을 보고, 타이밍이 안 맞은 분들이 큰 손해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GPT는 결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 뭐 이게 계속 잘 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로 이야기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용을 오래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럼 이게. 그러니까 본디처럼. 법례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해줬지만, 이게 무슨
정확한 정답을 바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 전혀 그치? 아니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뭐 인생의 답을 찾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빠르고 효율성 있게 대신 해주는 애가 있는 거지. 내가 거기다 손을 안 댈 수는 없고 그걸 내가 또 보정을 하겠지만 A부터 Z까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니까. 그리고 뭐 나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약간 그런 거지. 한 명의 인간을 공짜로 쓴다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나는 한 100명의 인간 정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이제 일을 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안느한테 일을 시켰어. 뭐 대한민국이 저번 월드컵 때 16강에 진출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안느가 아니요라고 답변했어. 그러면 아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챗GPT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한 0.8 인간을 한 월 20불 정도에 쓸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아는 것도 많고 박학다식하지만 내가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맞아. 좀 품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 0.8, 0.7 인간을 매달 20불 정도에 쓸 수 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안느 말처럼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은 확실하다. 근데 나는 오히려 한 회사 하나 정도 회사에 내가 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사는 비용을 다 퉁친다 생각해. 그래서 0.8인간이 아니라 되게 많은 인간들의 그걸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례는 사실을 물어봤잖아 방금.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스크립트 써주라. 이거 정답이 없는 거거든? 이게 크리에이터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전문 직종을 GPT가 대체할 수 있을까? 뭐 의사를 대체할까?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소설가라든지 유튜버라든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가 좀 더 효율이 좋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16강 갔어 안 갔어 이런 정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땐 틀린 답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파티쉐가 주인공인 SF 소설을 한 편 줄거리를 짜줘. 이렇게 하면 또 그럴듯하게 잘 짜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활용성이 있다라는 거지. 오히려 그런 쪽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나는 더 잘 이용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치 AI라고 이해를 하고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그만둘 수도 있어. 이거를 가지고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했던 거를. 물어보지. 그 구글이 더 정확하고 더 빠르거든. 근데 그런 거 말고 뭔가 정말 뭐 크리에이팅하는 것에 있어서 이용을 하고자 하면은 진짜 잘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외주를 줬던 건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거지. 보조 작가 같은 거지. 그래서 뭐 뭘 하던 간에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켜보자고. 자, 그리고 다음 근황이나 요즘에 관심 있었던 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근데 나는 최근에 내가 되게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범례랑 앤서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 나는 최근에 내가 근황 얘기를 안 했구나. 최근에 회사에서 이제 한참 이제 나는 하는 일만 하고 이제 내가 하던 거에서 디벨롭을 하다가 신규 멀티 인력이라는 명목 하에 새로운 걸 좀 배우고 있거든. 신규 멀티 인력. 이제 우리가 멀티 인력이 없었는데 멀티 인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멀티 인력?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시키겠다 이거.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다른 일은 내가 안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시켜보겠다. 그치. 같은 돈 주고 같은 시간을 일하게 할 거지만 일을 더 주고 너의 이름은 이제 멀티 인력이다. 괜찮지?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교육을 새로 받고 있는데 어떤 건데? 말은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너무 정확하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밖에 안 하는 일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교육을 내가 너무 빠르게 패스하고 있는 거지. 잘 습득을 하고 있다.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준할 정도로 일주일이 안 돼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멍청한 거야. 어리석어. 이게 내가 미안한데.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어. 이건 내가 지금 교육받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지원하는 사람처럼 업무 지원자처럼 돼버린 거야.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지. 그치, 뭐 그런 거지. 뭐 회사 가서 함부로 포토샵 할 줄 알아요. 동영상 편집할 줄 알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회사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 회사에서 능력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난 참 이게 그 직원의 딜레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고 피고용자. 그러니까 피고용자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요즘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 나의 지출이 나의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근데 나는 이제 직원들은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 능력치는 올라갈 수 있지. 근데 수익 향상에 도움이, 그러니까 물론 월급이 조금씩 오르고 연봉이 좀 이러고는 나는 수익 향상이라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돈을 썼는데 그럼으로써 투자를 함으로써 내 연봉, 그러니까 내 몸값과 내 수익이 올라가는 걸 느껴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직원이라는 존재들은 그게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같은 맥락으로 뭐 내가 포토샵을 할 줄 알고 영상 편집을 할 줄 알고 뭐 앤서는 또 지금 배운 새로운 걸 내가 너무 잘 하는데 그게 과연 앤서의 뭐 개인적인 성장은 되겠지. 능력 성장은 당연히 됐잖아. 이미 됐잖아. 그러니까 얻은 거잖아. 하나의 능력을. 근데 그게 앤서의 뭐 수익 향상이라던가 몸값 향상이라던가 뭔가 이런 거에 연결이 되나?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잘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회사 가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너무 잘하지 말라 하는 게 그런 맥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만에 하나 이제 나의 포트폴리오랑 관련이 된다. 뭐 이거를 이 맥락을 가지고 뭔가 다른 데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땡큐. 근데 그게 또 아닌 거야. 지금 한 일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많은 걸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게 더 많은 걸 하고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 나 스스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요새 이래저래 생각도 많고 주변에 무슨 시기인가 지금이? 퇴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주변이라는 게 비슷한 내 또래 이제 동기 중에는 나밖에 안 남기도 했고. 진짜? 근데 우리 팀에서는 그렇게 퇴사를 안 하는데 우리 회사를 떠나서 친구들 중에서도 요새 퇴사한 사람들이 한 2-3명 정도 있거든? 이직이 아니고 그냥 퇴사야? 퇴사자 2명. 퇴사자 2명 이렇게 있어. 이직은 법례가 했고.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지. 이직은 사실 퇴사라기보다는 회사로 그러니까 그치.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말하는 유의미한 퇴사다라는 거는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뭔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공부를 다른 걸 시작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뭐 한 명은 워홀 간다 그러고 한 명은 대학원 간다 그러고 뭐 이런 케이스기는 한데 아예 그냥 무계획 퇴사는 아니고 주변에 퇴사자들이 많아 하여간. 그럼 또 싱숭생숭해지지. 이게 맞나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시기인 거지. 근데 나는 그렇게 떠도는 뭐 잘하는 거 너무 티내지 말고 회사에서 이런 말들이 이제 왜 나왔을까? 왜냐면 사람들이 다들 회사 돈 빨아먹으려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들 어떻게든 거기서 뭐 도움을 주는 거에서 또 그런 걸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또 거기서 본인들의 자존감도 오르고라는 게 있는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대우가 불합리했던 거지. 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일만 더 많아지고 책임을 더 지우고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좀 배운 게 생긴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보상 체계가 정확히 잘 잡혀있지 않았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연마하고 싶은 전문 분야가 아닌데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돈 줘도 하고 싶지 않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사실 인력 운영이라는 게 다들 이제 뭐 자영업을 하셔도 밑에 알바를 둘 수도 있고 직원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고용자가 돼서 회사에 나갈 수도 있지만 뭐 항상 뭔가 고용 혹은 조직 아니면 팀장, 실장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력 운용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실감하게 되지. 나이가 들수록. 맞아. 그래서 너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래서 근데 오늘 우리 얘기하려던 주제가 있었잖아. 약간 일맥상통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다음 에피소드로 얘기하려는 게 이제 퇴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쪽으로 좀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